왔냐? 오래간만이다. 밥은 잘 먹고 댕기는 거지. 일단 걸으면서 얘기하자고. 오늘은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말이야,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고 족 같았던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건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네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 뭐 세상사가 다 그렇지, 뭐 다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 다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고. 암튼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 뭐 시티잡, 커피숍, 음식점, 농장일, 공장일, 노가다 등등. 오늘 내가 할 얘기는 특히 네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공장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바로 얘기 시작할게. 우선 나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1년 반 동안 했었지. 토론토에 있었고, 내가 초반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이제 오리 가공 공장에서 기계 설비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일했던 곳은 오리 농장에서 이제 오리를 잘 키워, 그리고 그 잘 키운 오리를 이제 죽여가지고 세척하고 발골 작업 및 내장 제거를 통해 부위별로 나누고 최종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 일이었어. 공장 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공장 환경이 정말로 열악하잖아. 우선 끊임없이 돌아가는 체인, 그리고 수시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또 바로 1m 앞에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고기 공장 특성상 항상 젖어있는 바닥 등등 여러 곳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장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비한다고 하지만 공장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때 내가 다닌 공장은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필리핀 동료들이 일단 제일 많았고, 그리고 남미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 그리고 자메이카 사람들이 주류였어. 한국인은 같이 일하는 아저씨랑 나 포함해서 2명이었고 캐나다 사람들은 관리인 및 매니저, 아무튼 이런 구조였어. 이제 공장 일이 체인이 계속 돌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방심하는 순간 자칫 큰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공장 일이 이제 파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잖아. 나는 기계 설비 쪽 최종 단계에 있었고, 문제가 터진 곳이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그 오리를 체인에 거는 작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필리핀 동료 한 명이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손목이 체인에 껴버린 거야. 체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손목이 껴버린 거지. 그래서 뭐 모든 공장 시스템이 이제 중단이 된 거 난리가 난 거지. 119 부르고 동료들 막 소리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도 가서 도와주려고 모였지. 근데 그쪽에 도착해서 이제 그 손목 낀 친구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등치는 막 이런 산만한 친구였거든. 등치도 엄청 큰데 막 오열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야. 바닥에 피는 흥건히 젖어 있고, 그리고 나서 구급차가 와서 기계 절단을 하고 병원에 데려갔지. 그리고 그 친구를 한동안 볼 수 없었어. 다행히 나중에 동료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손목은 날아가지 않았지만 손가락 쪽에 신경이 훼손이 돼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평생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튼 공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 타국에 와서 가족 부양한다고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같은 처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술도 많이 마셨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매일 보는 동료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 그렇게 그 친구 그만두고 한 2달 지났을 때 믿기 힘든 사고가 또 난 거야. 공장 일은 정말 1시간 2시간 체인 앞에서 단순 반복되는 일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 왜냐면 내가 멈추게 되면 결국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무너지거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결국엔 전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가끔씩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이러다 내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더군다나 네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했다면 이게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지. 커피로도 안 돼 이건. 아무튼 그날도 어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동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메이카 여자 동료 한 명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야. 근데 의식이 없는 것 같대. 동공이 풀리고 발작 증세를 보이고 막 동료들이 이제 쓰러진 그 친구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막 여기저기 주물러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119가 와서 데려갔어. 근데 다음날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가 병원 이송 중에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거야. 매일매일 보고 농담도 가끔씩 했던 친구인데 세상에 일을 하다 죽은 거야. 직접적인 사인은 확인을 못했어. 근데 이 친구가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 고강도 반복되는 공장 일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는 빨리 해당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고 동료들도 당장 먹고 살 월급이 필요하니까 며칠 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을 하고 뭐 그렇지.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2번 터지다 보니까 멘탈이 완전 나가더라고. 공황장애라고 있잖아. 그게 나한테도 오더라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그러더니 막 숨이 가빠지면서 그 심장이 이러다가 딱 멈춰가지고 내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날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쏟아지더라고. 그때부터 막 뇌피셜로 막 나 뇌출혈 일어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죽는 거 아니냐고 너무 무섭다고 막 벌벌 떤 적도 있었어. 인터넷에는 자꾸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내 증상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 증상들을 나와 일치시키면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옥처럼 보낸 거지. 근데 병원에 가기도 겁나더라고. 병원비 검사비만 몇천 불이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돈이 어디 있어서. 그리고 그때 세계 일주 하려고 돈을 한참 모으고 있을 때라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룸 렌트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생활비 들어갈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 뭐. 아무튼 그때는 정말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돈이 정말 뭐라고.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안 좋은 일들 보고 너무 불쌍한 거야 내 처지가. 근데 뭐 어쩌겠니.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주겠니. 그건 그렇고 너는 그런 적 없었니?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겪었던 그 족같은 경험들 말이야. 있으면 답글로 공유 좀 하자. 내가 궁금해서 그래. 같은 워홀로끼리는 서로 또 통하는 게 있잖아. 암튼 말이 길었다. 먼저 가볼게. 오늘도 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고. 잘 가라. 안녕.